단원을 좀 빠르게 한번 쓱 훑어보려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이거 요거 여러분 요 책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저거 버렸는데? 버렸어? 이거 그 RPM만 다시 이렇게 편집해놨던 책 있잖아요. 그래서 요 책으로 통계 단원 한번 나갈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좀 찾아놓으시고 언제 쓰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아니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거 시험 대비 교재 들어가기 직전에 안 버렸나? 참 그런 찾아봐. 그 유형 R 다시 보기 이렇게 돼 있는 책입니다. 이걸 좀 찾아주시고 혹시 못 찾으면은 뭐 프린트로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통계 단원부터 한번 진도를 좀 나가고요. 통계 단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도 기말고사에 포함이 되니까 뭐 다른 학교도 그렇고 호원도 다시 확률을 반복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러니까 통계 단원부터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확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상하기로는 기말고사는 조금 그래도 중간고사보다 좀 풀기 수월할 거예요. 중간고사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호원도 특히 어려웠고, 기말은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낼 거라고 예상되고, 또 통계 단원이 그래도 확률보다는 좀 편해요. 막 이렇게 심화를 시킬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 단원은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암기하고 있으면 잘 풀 수 있다. 자, 어서오세요. 여기 앞에 자리 있다, 조야. 자, 그래서 프린트 맨 첫 페이지 보시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나오죠. 자,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뭐였냐? 확률 변수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좀 생소하지만 우리가 확률 변수에서 가장 많이 했던 건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거였어, 그죠? 확률 분포표. 그래서 뭐 x 값이 뭐 예를 들면 뭐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표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항상 그 합계는 1이었고요. 요 밑에다가 x 값이 1이 될 확률이 얼마, 뭐 예를 들면 2분의 1, 그 다음에 x 값이 0이 될 확률이 2분의 1, 뭐 1이 될 확률이 6분의 1, 뭐 2가 될 확률이 3분의 1,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가지고 주로 나타냈었습니다. 요렇게 표를 그렸을 때 그때 이 x들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 x 값들이 요렇게 x가 1일 때는 확률이 얼마, x가 0일 때는 확률이 얼마, 1일 때는 얼마, 2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걸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 자, 그래서 이 확률 분포는 이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이렇게 표로 그려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밑에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 자, 5번을 보면 x를 뭐라고 정의를 해줬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을 던졌을 때 4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그러면 하영아, 한 개의 주사위를 2번을 던졌으니까 4라는 눈은 몇 번 또는 몇 번 또는 몇 번 나올 수 있니?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x값은 빵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지. 그죠? 자, 그러면 제일 구하기 쉬운 거부터 해볼까? 2면 어때요? 2면. 이게 무슨 말이야?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4의 눈이 2번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던졌을 때도 4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던졌을 때도 4가 나와야 되잖아. 그럴 확률이 얼마일까, 영아? 한 번 딱 던져서 4가 딱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그런 일이 연달아 2번 일어날 확률은? 그렇죠. 36분의 1입니다. 그죠? 36분의 1. 그러면 0이면 뭐냐면 주사위를 2번을 던졌는데 4라는 눈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죠? 민재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4라는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한 번 던져서 4가 안 나올 확률. 6분의 5지. 근데 2번 던졌는데 2번 다 4가 안 나올 확률. 그죠? 그럼 36분의
25가 되겠죠, 그쵸? 요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거였고, 이 확률 분포를 제대로 쓰면 항상 그 확률들의 합계는 1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맨 앞에랑 맨 뒤에를 채웠으면 가운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1에서 빼면 되죠, 그쵸? 이렇게 둘이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얼마 나와? 36분의 10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뭐 물론 약분해서 써야 되지만 우리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써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36분의 10인 거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1에서 빼는 거 말고 계산해서 구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36분의 10은 뭘까? 자, 36분의 10이라는 거는 주사위를 이제 두 번을 던졌는데 한 번은 4의 눈이 나오고 한 번 안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거는 상황을 나눠야 되겠죠? 1차, 2차 이렇게 던졌을 때 처음에 4의 눈이 나왔으면 두 번째는 4의 눈이 안 나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4가 나오고 여긴 4가 안 나오고, 아니면 거꾸로 여기서 4가 안 나왔으면 여기서 4가 나온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4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4가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 여긴 뒤집어서 4가 안 나올 확률이 6분의 5, 4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그래서 여기서 36분의 5가 나오고 여기서 36분의 5가 나와서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지금 36분의 10이 나오는 거죠. 그쵸? 직접 계산한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또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두 번 던져서 4가 한 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을 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독립시행. 그치? 독립시행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 그럼 이렇게 두 번 따로따로 안 하고 그냥 한 번에도 쓸 수 있죠. 내가 두 번 시도해가지고 두 번 중에 한 번 성공했다. 성공할 확률이 6분의 1, 요게 한 번 일어났고 실패할 확률이 6분의 5, 얘가 한 번 일어났어요. 요렇게 독립시행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 1에서 빼도 되고,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만 완성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무엇을 물어보든 이제 대답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밑에 그 6번 문제 있죠. 6번. 자,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6번은 여기 옆에다가 x 해가지고 쭉쭉 해서 x값 뭐뭐뭐, 그 다음에 그때 확률 얼마, 그 다음에 당연히 합계는 1,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6번에 대한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놔보세요. 6번에 요거 복습을 하면서는 약간 그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감을 좀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은 이제 다음 턴에 복습하고, 지금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개념들 있잖아. 그런 개념들만 좀 기억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x 값이 될 수 있는 게 0, 1, 2겠고요. x가 0이면 홀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짝수만 두 번 나온 거죠. 그럼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둘 다 짝수가 나올 확률이면 4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이건 반대로 둘 다 홀수가 나왔다 이런 말이니까 이거 4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나머지 요거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뭐 4분의 2라고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걸 표로 그리려면 x값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x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 어지나 7번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당첨 제비의 개수가 x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x값은 얼마 또는 얼마가 될 수 있을까?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겠죠. 그쵸? 맞죠? 그럼 여기서의 이제 확률들은 어떻게 쓰면 되겠니? x가 0이라는 건 어떤 뜻이야? 당첨이 하나도 안 나온 거죠. 그럼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6개 제비 중에서 2개를 뽑은 거니까 분모에 뭘 깔아야 돼? 6개 중에 2개를 뽑았으니까 6시 2를 깔아야 돼. 분모에 6시 2를 깔아놓고, 자, x값이 0이에요 라는 건 당첨이 하나도 안 뽑힌 거니까 꽝만 뽑힌 거죠? 분자 뭐라고 써야 돼? 그쵸? 4시 2 이렇게 써야 되겠지? 왜? 이거는 꽝만 2개를 뽑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윤호야, x값이 1이면 이건 어떤 상황인 거야? 당첨 1개 뽑았고 꽝 하나 뽑았고 이런 상황이죠. 그쵸? 그러므로 확률은 뭐라고 써야 돼? 6시 2분의
4C1 곱하기 2C1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x값이 2라고 하는 것은 당첨만 두 개를 뽑은 거예요. 그죠? 운이 엄청 좋아서 당첨만 두 개를 뽑은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요거는 한윤서 요거는 뭐라고 써야 될까? 요거분이 얼마? EC2 그쵸? EC2 당첨 두 개 중에 두 개를 다 뽑은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는 15분의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5분의 8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1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거 확률 분포표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잘 계산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합계가 1이 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확률 분포표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이 페이지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용어들은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산 확률 변수 또 뒤에 넘어가면 이산 확률 변수의 반대 개념으로 뭐가 나오죠? 기억나니? 이산 확률 변수와 반대되는 개념? 이산 확률 변수는 보통 x값이 딱딱딱 떨어져 있는 경우에 쓰거든요. x가 뭐 0, 1, 2, x값이 1, 2, 3 이럴 때 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x값이 딱딱딱 구분되어 있지 않고 쭉 연결되어 있는 변수. 그런 걸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말하죠. 뒤쪽에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죠. 자, 그거의 반대 개념으로 딱딱딱 끊어져 있는 x값을 갖는 그런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방금 전 페이지에서 봤던 거 다 이산 확률 변수죠. 표로 그릴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야. 그지? 연속 확률 변수 표로 그릴 수가 없어. x값이 뭐 너무 많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그때 그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건 이제 상황에 맞게 x에 대한 식을 하나 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갖느냐면 확률 질량 함수의 함수값은 확률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확률이 갖고 있는 성질을 만족을 해줘야죠. 우리 모든 확률은 다 0부터 1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그 표에 등장하는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 되고, 그리고 특정한 구간 얼마부터 얼마 사이의 확률을 물어보면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 값들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써놓으면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표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자, 밑에 9번을 한번 볼게요. 9번. 자, 9번의 상황은 뭐냐면 한 개의 동전을 3번을 던지는 시행에서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뒷면. 자, 그러면 우선 확률 분포 표를 좀 그려보면, 자,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연희야, x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어요? 동전을 3번 던졌으니까. 그쵸?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거는 병준이 3번을 던졌는데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잖아. 뭐만 나온 거예요? 앞면만 나온 거죠. 그쵸? 그러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동전을 3번 던졌는데 앞면만 3번 나왔다. 그럼 요거는 8분의 1이라고 바로 쓸 수 있고, 1은 어떻게 되냐면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한 번 나온 상황이잖아요. 병준아. 요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쵸. 요럴 때는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는 게 정확하지. 그치? 3번 도전했는데 앞면이 2번 나왔으니까 3번 도전에 2번 성공.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 그치?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죠? 이 식을? 3C2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성빈아 이거 기억나지? 독립시행? 안경 껴라. 안 보이잖아 너. 안경 두고 왔어?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읽어봐. 3C2에 2분의 1에 제곱 2분의 1에
1제곱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그치?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보면 8분의 3 나올 거고요. 그러면 성빈아 만약에 x값이 2라고 하면 이거는 뒷면이 몇 번 나온 거야? 뒷면이 2번. 뒷면이 2번. 앞면이 1번 나온 거지. 그럼 요 상황을 우리가 독립시행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3시 1에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2제곱. 뭐 물론 앞에 거를 3시 2로 쓴다고 해서 틀릴 건 없죠. 뭐 뒷면 앞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여기 아니 8분의 1이 아니구나. 8분의 3이고. 자, 여기도 8분의 3이고요. 그러면 여기 3번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지, 그지? 이건 당연히 얼마겠어? 뒷면만 3번 나온 거니까, 그지? 8분의 1이다. 그래서 합계는 1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독립시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이 1번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px가 x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뒷면 나오는 횟수인데 뒷면 나오는 횟수가 소문자 x란 얘기잖아. 그치? 동전을 몇 번 던졌는데? 3번 던졌는데, 그치? 동전을 3번을 던졌는데 그 중에 뒷면이 x번 나왔어. 뒷면이 x번 나왔어. 그러면 유나야 앞면은 몇 번 나왔단 얘기야? 3-x번 나왔단 얘기죠. 그쵸? 그럼 그렇게 될 확률을 우리가 식으로 쓴다면 이것도 독립시행으로 써야 되겠지. 그치? 자, 앞면을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아니다. 뒷면을 기준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3번 도전에 x번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3cx에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3-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쓰는 것을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를 채울 수 있다면 그 표를 채울 때 우리가 계산했던 과정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확률 질량 함수거든. 여기 들어갈 게 요거 되는 거지, 그치? 그쵸? 그래서 여기는 3cx의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3-x제곱이고 그거를 좀 정리한 것이 이제 밑에 줄. 얘랑 얘는 그냥 합치면 되잖아, 그치? 밑이 똑같으니까 준영아 이거 두 개 합쳐버리면 뭐가 돼? 이 둘이 곱해버리면 뭐가 돼? 2분의 1에 2x 그냥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이지. 이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니까, 그치? x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앞에 3cx 붙어 있고요.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 1, 2, 3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요런 걸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를 채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1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11번은 네, 11번은 확률 질량 함수도 써보시고 확률 분포 표도 써보세요. 11번 해봐. 자, 준영아 해보자. 지금 5개의 공 중에 몇 개를 꺼내는 중이야? 2개를 꺼내는 중이죠.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중이니까 5c 2분의 1로 시작을 해야 돼, 그지? 그거 분해.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뽑은 것 중에 빨간 거가 x개일 확률을 구하고 싶지. 그럼 빨강이 x면은 파랑이 몇 개라고? 파랑이 내가 뽑은 공이 전체가 몇 개인데? 2개잖아. 2개 중에서 빨강이 x개니까 파랑이 몇 개일까? 야, 너랑 나랑 공을 10개 뽑았는데 내가 3개 뽑았으면 넌 몇 개 뽑았니? 그니까 전체에서 빼는 거야.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빨강은 2개 있었는데 2개 중에 x개 뽑은 거고 파랑은 3개 있었는데 3개 중에 2-x개 뽑은 거지. 동시에. 그치? 그럼 분자에 뭐라고 쓸까? 두 개 중에 x개를 뽑았네? 2c x 동시에니까 곱하기 3개 중에 3c 요렇게 쓰는 게 이게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p x가 x일 때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썼다면 당연히 표는 잘 나왔겠죠? 자, x 값이 0, 1, 2가 되고요.
그럼 요 식에다가 이제 x에다가 0 집어넣어서 확률 구하고, 그죠? 1 집어넣어서 구하고, 2 집어넣어서 구하고 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표가 어떻게 나왔어? 인형이 어떻게 나왔어? 0일 때 10분의 3, 1일 때 10분의 6, 그 다음에 2일 때 10분의 1, 네, 이렇게 돼가지고 합계가 1, 이렇게 표가 나오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표를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빨간 공이 뽑힐 확률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빨간 공이 뽑혔다라고 하는 건 빨간 공이 성빈아 몇 개 뽑혀도 되고 몇 개 뽑혀도 돼? 하윤아 몇 개 뽑혀도 되고 몇 개 뽑혀도 돼? 한 개 뽑혀도 되고 두 개 뽑혀도 되지. 그럼 우리가 표를 이렇게 완성을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일 때의 확률과 2일 때의 확률을 어떻게 한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빨강이 뽑힐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서 10분의 7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쵸? 여기서 확률, 질량, 확률 분포 표를 우리가 그렸다면 그걸 이용해서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아니면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죠. 빨강이 안 뽑힐 확률은 얼마야? 그럼 빨강이 안 뽑힐 확률, 요거일 때 확률을 대답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표를 잘 그렸다면 뒤에 따라오는 질문들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92쪽에 있는 16번 한번 봐봐. 16번. 이거는 이미 표를 다 완성을 해줬어. 완성을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요것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1이거나 x가 3일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어제는 엄청 쉽지? 이건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위에 표를 보면서 그죠? 1일 때 확률이랑 3일 때 확률을 그대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것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더하니까 얼마 이어지나? 12분의 7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서준아 17번처럼 x가 1 이상 2 이하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누구랑 누구를? 그러니까 1일 때의 확률인 3분의 1과 2일 때의 확률인 6분의 1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 되겠죠?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야.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쵸?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면 민정아, 이 표에서 몇 칸이 해당돼요? 3칸 해당되죠?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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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가 해당되겠지? 요거 3개를 더해주라는 얘기죠. 그쵸? 다 더하면 얼마야? 그쵸? 12분의 7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19번 질문은 자, 이렇게 질문했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거는 먼저 이 질문에 있는 방정식을 어떻게 봐야 돼? 이거 풀어야지, 그치? 이 방정식을 풀어야죠, 2차 방정식을. 그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요거는 2차 방정식 중에 인수분해하기 제일 쉬운 녀석이죠. 이렇게 그냥 x로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자, 그러면 하영아 이때 x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0 또는 2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확률은 뭐냐면 x가 0이거나 x가 2일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표를 보면서 얼마와 얼마를 더하면 돼요? 그렇지. 이걸 더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치? 네, 간단한 문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23번부터 한번 볼게요. 23번. 23번은 확률 질량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K 값을 찾으라는 건데 이건 뭘 이용해서 찾아야 될까요? 형진아, 뭘 이용해서 K 값을 찾을 수 있을까? 그죠?
그죠? x 자리에 1, 2, 3을 넣을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자, 요 확률 질량 함수에다 1 대입한 거랑 2 대입한 거랑 3 대입한 게 그 각각의 확률이잖아. 그치? 근데 그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걸 활용해서 K값을 찾으라는 거죠. 그치? 자, 준영아, x가 1일 때 확률이 얼마예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준영이한테 p x가 1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x가 1이니까 여기다 1 넣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다 1 넣으니까 어떻게 돼? k. 그지? 그럼 px가 2일 때는 뭐예요? 2k. px가 3일 때는 3k. 그러면 그 세 개를 다 더하면 몇 k? 그게 얼마가 돼야 되니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고 그 밑에 이 확률 있잖아. 그 밑에 확률이 지금 k, 2k, 3k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합은 얼마라 대답해야 돼? 1이라 대답해야 돼. 그럼 6k가 1이 돼야 되니까 k는 몇이다? 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쵸? 맞죠? 다 밑에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x자리에다 요 값들을 짝짝짝짝 집어넣고 그걸 다 더한 게 1이다. 그걸 이용해서 k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93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앞서서 잠깐 말했던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일단 아까 연속 확률 변수의 반대가 뭐였니, 윤호야? 요거의 반대. 그치? 이산 확률 변수였죠?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x값들이 딱딱딱 끊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예요. 표로도 그릴 수 있고. 그죠? 연속 확률 변수는 x값들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x의 개수가 무수히 많고 그래서 표를 그릴 수 없는, 그지? 이어져 있는 x값들을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일단 구분을 좀 해볼게. 밑에 27번을 보면 자, 연속이냐 이산이냐 이거를 지금 결정을 하래요. 27번은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잖아. 무조건 뭘까 이건? 이산이죠. 그죠? 개수는 뭐 두 개 아니면 한 개 아니면 빵개 이거 아니야. 그지?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그 다음에 28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는 뭘까요? 키는 딱딱 끊어지나? 그렇다고 보기 어렵죠. 그죠? 내가 뭐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재느냐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딱 모든 사람들의 키가 170 아니 뭐 171 이렇게 172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 중간중간의 값들도 다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건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5번 하는 시행에서 비긴 횟수. 은솔아, 횟수니까 뭐겠어? 이산 확률 변수겠죠. 그죠? 이산 확률 변수. 자, 그 다음에 30번 남자 5명 여자 3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뽑힌 여학생의 수. 연희야 이거 뭘까? 이것도 그죠? 숫자니까 몇 명이냐를 말하는 거니까 이산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어진아 10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그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 끊어져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죠? 버스가 무조건 1분 간격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 그지? 뭐 1분 30초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연속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빈아 강우량. 그쵸, 이것도 연속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요런 느낌으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는 표를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수호야 다 뭘로 표현해? 표를 못 그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아까처럼 확률 분포 표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다 뭘 그려? 그래프를 그리지. 그치? 연속 확률 변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가 바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해줘야 확률 밀도 함수로 쓰일 수가 있는데, 우선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함수값들이 정의된 구간에서의 함수값들이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왜냐면 이게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이게 곧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이게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y값이 음수가 되거든요. 그죠? 확률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무조건 0 이상의 구간에만 그려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와 x축과 두 직선 알파와 베타. 알파 베타는 문제에서 정의를 한 구간입니다. 내가 x라는 확률 변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정의할 거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고 보면 돼요. 시작과 끝까지를 둘러싼 도형의 넓이가 1이 된다.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적분 있죠, 적분. 요만큼의 정적분 값이 지금 1이 돼야만 얘가 확률 밀도 함수로 합격이라는 거예요. 1보다 작아도 안 되고 1보다 커도 안 되고. 그치? 정의된 구간 전체의 넓이가 딱 1이 돼야만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대부분 문제가 여기서 나오지. 자, 그 다음에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역시 그 넓이가 확률의 역할을 한다. 그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곧 확률이다. 해봤잖아 너. 적분할 일이 있었니? 이거는 이렇게 생긴 곡선이니까 내가 적분이란 말을 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문제는 다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기죠? 다 어떻게 생겨 그래프가?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1차 함수의 구조로 나오죠. 그쵸? 적분할 일은 없습니다. 자, 33번으로 가서 그러면 자, 33번에 있는 요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가 맞냐? 이게 질문이야. 그럼 아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이 뭐였어요? 이 정의된 구간의 이 전체 넓이, 요 넓이가 이제 얼마가 꼭 돼야 돼? 1이 돼야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랬지. 합격이야 탈락이야? 탈락이죠. 넓이가 너무 넓어요. 그쵸? 얘는 탈락이고. 그 다음에 34번은 볼 것도 없다. 넓이를 볼 필요가 없어. 그치? 이미 그래프 자체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갔잖아. 내려갔으면 바로 어떻게? 바로 탈락. 그치? 자, 그 다음에 35번은 넓이를 한번 구해봐야죠.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 부분. 자, 요 부분의 넓이가 요 도형의 넓이. 요게 얼마니? 계산해보면 딱 1이죠. 그쵸? 그리고 0부터 2 사이에서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부분도 없어요.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조건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답은 0이 된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얘들아 이 35번에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 p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니 소야?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그죠? 2분의 1과 2분의 3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뚜루루루룩 잘라서 걔네들의 사이에 있는 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가 이제 확률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요? 뭐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푸는 거야. 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좌표를 찾아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닮음으로 풀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나가 푼다면 어떻게 풀래 이거? 점? 여기 몇 컴마 몇일 것 같아? 2분의 1 컴마. 그쵸? x좌표와 y좌표가 동일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엔 그죠? 요것도 y좌표가 얘랑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요놈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엔요? 그 다음 언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야? 사다리꼴로 풀래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그 사다리꼴은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가 2분의 1과 1이네요. 그죠? 그죠? 요 반쪽짜리 사다리꼴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만 구한다 그러면 2분의 1이랑 1을 더한 다음에 높이가 얼마고? 높이가 2분의 1이고 또 사다리꼴이니까 또 2분의 1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8분의 3 나오네. 그지? 8분의 3. 그럼 8분의 3이면 요 사다리꼴이 8분의 3이면 요 빨간 빗금친 부분은 전체가 얼마야? 8분의 6이겠죠.
그죠? 그러면 뭐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쵸? 그럼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만약에 어진아, 네가 만약에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넌 어떻게 구할래? 요 부분의 넓이를. 유나는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로 구했어. 넌 어떻게 할래? 전 뭐예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지? 어떻게 해볼까? 이거를 음. 딱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를 딱 떼어서 저기 딱 붙여요. 정사각형으로 딱 만들어요.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자르겠어요. 아니 몇 조각이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각. 넓이가 다 어떨까? 똑같죠. 다 똑같죠 넓이가. 그지? 근데 전체 넓이가 1이잖아. 요 삼각형 한 조각의 넓이가 8분의 1 아니겠어? 그죠? 그럼 8분의 1짜리가 지금 요 끝에 하나, 요 끝에 하나 두 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나머지 다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까 유나가 2분의 1, 2분의 1 구했을 때 요만큼의 넓이만 구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유나야?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1이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8분의 1이잖아. 그럼 반대쪽도 얼마니까? 반대쪽도 8분의 1이니까 1에서 8분의 1을 두 개 뺀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도형에 대한 지식들이나 1차 함수에 대한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한테 편한 방식으로 넓이를 찾으시면 돼요. 요런 거를 잘 할 수 있어야 이제 이 단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다음 페이지도 다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94쪽으로 가서 94쪽에 38번과 39번 이렇게 두 개만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38, 39. 자,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져 있고 질문은 둘 다 이거예요.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걸 지금 확률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38, 39 둘 다 답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권준영만 빼고. 답 뭐야 이거 38번.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냥 쪼개면 돼요. 그죠? 4조각으로 쪼개버리면 4분의 3이고요. 39번 더 쉽지? 이거 준영아 여기 넓이 물어보는 거잖아. 여기 넓이. 이거 얼마겠어? 그렇죠. 준영이도 잘했습니다. 자, 이제 40번부터는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를 직접 그려가지고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40번은 되게 쉬워. 40번은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줬는데 이렇게 써줬죠. 그죠? 이거 무슨 함수지? 이거 상수함수라고 하죠.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무조건 어떻게 그려져? 그냥 가로로 쭉이죠. 가로로 쭉. 그러니까 40번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6이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 라인으로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0부터 2까지 0, 2 자, 0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 끊어가지고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니?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얼마겠니 이거? 전체 넓이를 몇 조각으로 잘랐다고 보면 돼? 3조각으로 자른 한 조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쵸?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 전체를 3등분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1번. 이제 41번이나 42번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1차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41번은 우리가 먼저 요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됩니다.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그려야 돼. 그치? 자, 요렇게 썼을 때 요 1차 함수에서 요게 뭐죠? 기울기죠. 기울기. x의 개수 1차 함수의 기울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게 뭐죠? y 절편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에 따라서 요 각도가 결정이 되고 y 절편에 따라서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려도 되고 나는 1차 함수 잘 몰라요. 그러면 그냥 제일 편한 방법은 요 값이랑 요 값을요, 이 주어진 구간의 양 끝값 있잖아. 그럼 그냥 갖다 박어. 갖다 대입해버려.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자리에 내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 그럼 0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또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1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나는 1차 함수 어떻게 그리는지 잘 몰라 그러면
그냥 양 끝에 값을 집어넣어. 그래서 마이너스 2,0 찍을 줄 알잖아요. 그지? 마이너스 2,0 찍고 0,1, 0,1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둘을 무조건 직선으로 쭉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게 확률 밀도 함수.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진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계속 본 상황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요만큼 구하라는 거잖아. 요만큼, 그치? 그죠? 유나야, 딱 봐도 얼마? 넓이? 4분의 1, 그렇죠? 딱 보면 이거 4개로 자른 한 조각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자르면 정확히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넓이 똑같겠죠, 그죠? 네, 그래서 4조각 중에 한 조각이니까 넓이는 4분의 1이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42번 한번 계산해보자. 지금 방금 41번 한 것처럼 그래프부터 그리시고 그 다음에 어느 영역인지 보고 넓이 구하시면 돼요. 답 찾아보세요. 방금 말한 것처럼 0부터 지금 2분의 1 사이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0,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x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1이잖아. 그럼 요것들을 우리가 찍을 때 크기를 대충 0,2분의 3이면 지금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를 2분의 3으로 보는 거야. 여기가 0,2분의 3. 그럼 요 한 칸을 2분의 1로 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2분의 1,1이면 1까지구나. 쏘리. 0부터 1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1,2분의 1을 찍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죠. 1,2분의 1. 여기잖아, 이렇게. 여기. 1,2분의 1. 그치? 그러니까 한 칸을 2분의 1로 놓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둘을 연결한 요렇게 생긴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 거고 그때 우리는 여기서 어디를 찾고 싶은 거냐면 0부터 2분의 1까지의 넓이를 찾고 싶은 거니까 0부터 2분의 1이면 0부터 2분의 1 여기까지 요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요만큼의 넓이를 지금 찾고 싶은 거잖아. 요만큼. 그쵸? 요만큼의 넓이를 찾고 싶어요. 그럼 요만큼의 넓이를 찾는 방법 뭐 이거는 그냥 사다리꼴로 구하는 게 제일 낫겠네, 그지? 이거 사다리꼴이니까 지금 여기 길이 알고 있고 높이도 알고 있고 요것만 알면 되잖아요, 요거. 그쵸? 뭐 눈으로 봐도 사실 이게 1인 거 보이고요. 눈으로 봐서 잘 안 보이면 요 점의 좌표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아? x좌표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요 식에다 넣으면 되죠. 그쵸? xr에 2분의 1 넣어요. 그럼 2분의 1, 1이 되겠네. 2분의 1,1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요 사다리꼴은 요 변의 길이가 2분의 3이고 요 변의 길이는 1이고 높이가 2분의 1인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얼마 나와? 8분의 5가 나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이거 선을 좀 더 연장해서 그린 다음에 요거 이렇게 연장해서 뭐 연장해서 그을 수도 있는데 연장해서 그으면 이 전체 넓이가 1은 아니죠. 그쵸? 이 전체 넓이가 1은 아니고 연장해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 그 삼각형의 넓이가 하면은 이 전체요? 이게 8분의 9? 어. 거기서 음. 그 닮음 이용해가지고 또 이걸 빼? 그렇게 해도 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해. 그러면은 이렇게 연장해서 큰 삼각형 8분의 9짜리를 만들어 놓고 그 큰 놈과 요 두 칸짜리 요거 닮은 비가 2대 3이니까 넓이 비는 4대 9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9분의 4 곱한 게 요거니까 여기다 9분의 5 곱하면 답 나오겠네. 그렇죠? 닮음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이제 46번, 47번, 48번 요런 거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조건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보라는 거거든요. 요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만 우리 풀고 자, 몇 번 풀어볼까? 46번이요? 46번 너무 쉬운데? 47번 한번 풀어볼게요. 47번. 자, 만약에 내가 47번 같은 문제를 만났어.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이번에도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이 주어진 구간에 양 끝값을 넣어봐요. 마이너스 2하고 0을 넣어봐요. 자, 그럼 마이너스 2,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4k 아닌가? 그죠? 0 넣으면 어떻게 돼? 0, 2k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치? 자, 근데 이런 점들이 나왔으면 k 값은 일단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k가 만약에 음수면 이거 확률 밀도 함수가 안 되죠. x축보다 아래 찍히니까. 그지? 그러니까 k는 당연히 양수여야 돼요. k가 양수라면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죠. 그쵸? 그래서 뭐 그림을 대략 그리면 마이너스 2, 4k니까 좀 높이 찍고 그 다음에 0, 2k니까 절반에 찍고 요렇게 찍을 수 있겠죠. 요렇게 돼서 여기가 4k, 여기가 2k 해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요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그려지는 거지. 요렇게 생기는,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이 문제에서 정의한 확률 밀도 함수 전체인 거야, 여기. 요 부분이, 그치? 그러면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요 도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그치? 요 도형의 넓이가 1입니다 라는 걸 활용해서 k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로 가봅시다. 사다리꼴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요게 영준아 얼마죠? 4k.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고? 2k. 그리고 높이는 얼마고? 높이는 2가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돼? 4k 플러스 2k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6k가 되겠네, 그치? 근데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다? 1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k는 몇이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런 방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의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94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토요일까지 풀어오시고 이 프린트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마무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유형 문제들을 포함해가지고 복습을 할 거고요. 요 지금 주는 거는 지금 그 프린트 답지입니다, 답지. 그래서 94까지는 다 풀고 채점까지 해서 보세요. 답지 받아서 갑시다. 까지 풀어서 토요일날 만나요.